자, 19년도 9급 문제, 7급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반부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좀 새로운 게 많았는데 후반부는 기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율다브스키는 예산에서 점증 모형을 대표한 학자예요. 알렌식이 합리 모형이라면 이분은 애초에 합리 모형이 없죠. 그래서 네 가지 문화론, 경제력이 좋다, 예측이 된다, 점증주예요. 미국 연방정부. 경제력은 좋지만 예측이 잘 안 돼. 그때는 보충이야. 대체적 점증주의라고 그래요. 대체 점증주의. 그다음에 돈은 별로 없어. 근데 예측이 돼. 예측이 되니까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겠죠. 이게 세입 예산이야. 주로 미국의 지방 정부들. 그거를 양입 제출이라고 그래. 나갈 걸 먼저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얼마인가를 보고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 반복은 후진국이죠. 예측도 안 되고 돈도 없을 때. 왜 반복이라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예산 세워. 있는 걸로 끊어지겠죠. 그럼 못 하고 있다가 또 돈 들어오면 또 세우고 계속 추경이 만들어지겠죠. 반복 예산이다 이게. 자, 12번은 올해 시험에 이제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를 비교했는데 원래 성과주의는 품목과 많이 비교돼요. 80년대 성과주의니까 이거는 신성과주의겠네요. 투입보다는 얘는 산출보다는 결과 쪽이죠. 투입보다는 결과 맞아요. 결과. 궁극적 목적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신성과주의 한계. 이런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활률해야 될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정부 사업은 무형적인 게 많고요. 또 그 성과 안 나와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기관 간 성과 지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은요. 이 문제 문장이 좀 그래요. 중기 재정 계획은 어, 재정 건전성 등 중장기 거시 재정의 효과적인 목표 추구에 도입된 거 맞아요. 그럼 뭐가 틀렸냐면 안정성과 일관성의 장점이 중기 재정 계획이야. 단년도는 통제 중심이에요. 이렇게 일관성과 안정성은 오히려 단년도가 돼야 돼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은 안정성과 일관성도 제고시키고 건전성, 왜? 단년도의 예산 총액을 먼저 본 다음에 전체 금액을 먼저 정하고 쓰기 때문에 적자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 아까 봤듯이 세입산처럼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건전성도 좋아지는 거고 중장기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금. 하향식이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부서별로 먼저 올린 거야. 올려가지고 요구해서 받은 건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이 먼저 내려와요. 일단 전체 금액을 먼저 정해야 돼. 이건 알렌식의 말인데 총량주율이야. 국가가 얼마 쓸 것인가.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 재정 계획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올해 가용 지원을 잡는 거야. 총량주율. 이걸 가지고 파레토 최적으로 분야별로 가르는 거야. 한계 효율이 효용이 같게. 이게 배분 효율성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부처별, 부문별은 기술 효율성이 아니라 배분 효율성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500조가 있는데 국방부에 얼마, 외교부에 얼마 가르는 게 배분 효율성이에요. 파레토 최적으로 갈라야 되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50조를 받았다. 그럼 이 50조 대비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이걸 운영 효율성이라고 그래. 이걸 기술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량 효율, 배분 효율성, 기술 효율성. 근데 틀렸죠. 부처별 배분이니까 이거는 기술 효율성이 아니라 배분효율성이 돼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운영효율성, 기술효율성이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총액배분 자료 편성은 기재부가 분야별로 먼저 내려줘. 이게 아까 봤던 하향식이야.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가용재원이 나오면 기재부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아니고요. 각부 장관들하고 대통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부처별 총액을 먼저 가르는 거예요. 그지? 요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향적이고 집권화된 건 맞아요.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을 만들면 돼요. 세부 사업이나 단위 사업은 재량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총액으로 총액으로 통제하는 건 맞아요. 총액으로 통제하고 재량 줘 사실. 이걸 가지고 성과 내라는 거지 세밀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면 품목이 들어왔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맞다? 1번이 맞습니다. 3번은 제가 좀 고쳤어요. 문제는 국무총리실인데 지금 국무총리실은 없어요. 국무
총리 비서실이 있고 거긴 비서실장이 계시고 사무차장이라는 분이 없어요. 비서실장은 정무직이 맞아요. 국무조정실은 있으니까 내가 이게 바꾼 겁니다. 자, 국가정보원은 원장이 장관급이니까 정무직은 차관급까지잖아. 원장이 정무직, 그다음에 차장이 정무직이고 기조실장까지가 정무직이에요. 기조실장까지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야. 실장이 장관급이니까 차장은 차관급이겠죠. 역시 정무직이에요. 그다음에 헌재재판소, 헌법재판소, 국회, 그다음에 대법원, 또 뭐 어디 있습니까? 법원, 그다음에 중선이. 여기엔 누가 있다? 위에 있는 기관도 있지만 집행기관들 있잖아. 사무총장 또는 행정처장이라고 그래요. 법원은 행정처장일 거고 행정부는 대개 총장이라고 그럴 텐데 이분이 장관급이야. 이러니까 밑에 있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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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네 분들은 전부 다 차관급이니까 헌법재판소 행정처장은 장관급, 사무차장은 차관급이니까 역시 정무직이죠. 근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감사 원장이나 감사위원은 당연히 정무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사무총장까지가 차관급이야. 그분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이 돼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무직이고 사무차장은 일반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립기관하고 감사원을 좀 비교할 때 감사원은 총장과 처장은 장관, 그다음에 차장은 차관급, 반면에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사무차장은 일반직이에요. 차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정무직인 건 아니에요. 일반직도 있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14번입니다. 요 문제는 좀 새롭죠. 답은 근데 쉬웠어요. 직장 내 훈련과 교육장 훈련이 있는데 직장 내 훈련이 당연히 보다시피 일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감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일시에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옳은 건 1번이에요. 반면 교육장이라면은 획일적으로 할 거죠. 획일적으로 할 거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2번 뭐가 틀렸냐면 정신병 치료법은 역할 연기예요. 대본 없이 그냥 서로 입장 바꿔가지고 연기하다가 서로 이해하는 기법이에요. 이해하는 기법. 모레노라는 사람이 20년대 만들었고요. 40년대 경영으로 들어와요. 이건 어디 있냐면 유종의 선생님의 책에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감성 훈련은 밑에 있죠. T 훈련이라고 그래요. T 훈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밑에 있다. 이거는 10명 내외 낯선 소수가 실험실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가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야. 문제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인관계 향상 기법이에요. 향상 기법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모의 연습은 뭐냐면요. 정말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행동을 해보는데 연기한다기보다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여러분 모의 실험 치잖아. 그 모의 실험 연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이걸 연습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거야. 내가 과장이야. 실제 과장 일을 해결해 가면서 내 과장 능력을 키워가는 게 바로 모의 연습이에요. 뭐 관리 연습이니 뭐 정보 정리 연습이니 사건 처리 연습이니 또 세부적으로 있지만 모의 실험입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틀렸고요. 액션 러닝은 뭐가 되냐면 소규모 집단에게 실제 문제를 줘요. 이 문제를 주고 이걸 해결해 가면서 너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주는 거고 집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액션 러닝이야. 반면에 지휘사가 만든 프로그램은 워크샵이에요. 워크아웃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건 또 세행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막 여기저기 막 베껴서 짜집기 했더라고요. 이게. 한 교과서에 이게 다 있는 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어쨌든 지휘사의 이거 프로그램은 이거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이고 액션 러닝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려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연금제도 물어봤죠. 연금제는 기금제가 있고 비기금제가 있어요. 기금제는 내가 낸 돈을 적금처럼 쌓았다가 내가 은퇴한 받는 거예요. 근데 비기금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낸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적립된 기금이 없어요. 그럼 올해 얼마 나갈 거다? 그럼 올해 얼마 거둘 거예요. 올해 걷어가지고 올해 내는 겁니다. 주로 독일이나 영국이에요. 독일의 영국.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금제 방식이에요. 기금이라는 건 내가 낸 돈을 적금처럼 쌓았다가 은퇴한 다음에 받아가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2009년도 연금 개혁이 된 건 맞는데 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된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이 들어가는 거지 제3섹터 직원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틀렸다? 연금 개혁은 맞지만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제도는 행안부가 아니라 연금은 인역처 관리합니다. 인윤복연 해가지고 인사윤리 복무연금만큼은 기재부가 아니라 인역처예요. 인역처 행안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장은 맞는데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 이거는 맞았어요. 이건 틀렸죠. 행안부가 아니라 인역처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거는 공무원연금 직원공단이 포함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이 틀렸고요. 영국이나 독일이 돼야 돼요. 비기여제는요. 공무원이 돈을 내지 않는 거야. 기여제가 내가 돈을 내는 거고 공무원이 절반, 그 다음에 국가가 절반 내는 거고, 그다음에 비기여제는 은혜식이라고 그래요. 공무원이 내지 않고 국가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여제는 정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연금액의 전액을 부담하는 이거 이 정답이네요. 기여제는 공무원이 내는 거예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또 너무 쉽죠. 페로 아저씨 장비 10 일이 많은가 작은가 분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조심할 건 페로는 조직 전체 기술이 아니라 부서 기술이나 개인 기술이에요. 부서 기술, 개인 기술. 과업의 다양성이 뭐다?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가 그 얘기야.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고 부서가 많은 거예요. 분석이 된다? 그럼 기계 구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 둘 다 높네요. 일도 많고 분석이 되네. 이 공학이야. 분석이 되니까 기계 구조 맞아요. 다만 일이 많으니까 맨열이 되게 많겠죠. 사람도 많을 거고요. 장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낮아요. 일도 별로 없지만 분석도 안 돼요. 비일상은 일은 많지만 분석이 안 되고 일상은 일은 없고 분석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후반부는 좀 쉽다고 그랬지 제가 이렇게. 에도크라시입니다. 반대말은 관료제, 뷰로크라시겠죠. 뷰로크라시가 계층제, 분업, 규칙과 계획, 그 다음에 집권성,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비정의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뷰로크라시인데 에도크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게 없죠.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낮다. 낮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라는 게 분업으로 인한 할거주의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론이든 인사행정이든 요 앞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 그냥 갈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갈등인가 봐야 돼요. 관료제가 갈등이 많아요? 탈관료제가 많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갈등인데 부서 간 갈등이야? 그러면 관료제야. 할거주의 나올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표준화 공식화가 안 됐어. 그럼 정해진 게 없잖아. 또 팀과합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간 마찰이 많은 건 누구다? 에도크라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평적 분화라는 거는 자, 자꾸 팀이 만들어지는가? 500명 있어요. 500명 있는데 자꾸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5명씩 10명 팀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수평적 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반면에 계층은 없죠. 계층은 없을 거고 공식과 집권화는 낮을 겁니다. 다시 할게. 수평적 분화라는 거는 자꾸 팀이 만들어져서 따로따로 노는 팀들이 쭉 나열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적으로 많은 팀이 만들어져서 수평적 분화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세밀하게 일을 갈라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치? 소규모 단위로 팀 단위로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수평적인 팀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팀장 하나 있을 거고 팀원들은 동급일 거고 여기 사장 하나 있을 거야. 그럼 3계층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직 분화는 낮고 수평 분화는 많다는 거야. 팀은 되게 많아지고 계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지 않으니까 공식화 수준 낮을 거고 요 팀원들에게 팀장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집권화가 아니겠죠. 사장이 결정이 내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3번은 틀렸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맞지만 관료제는 어느 사회나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신설 조직은 되게 탈관료제 운영되겠지만 안정화되면 전부 다 관료제로 바뀌어요.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병존한다고 봐야 돼요. 신설 조직이라든지 새로운 걸 발견할 때는 탈관료제로, 이걸 활용할 때는 관료제로, 현대차도 연구개발 같은 건 탈관료제겠지만 조립은 관료제일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매트릭스 수평구조 되게 많죠. 뭐 가상 주식도 있을 거고요. 되게 많습니다. 지사 매수내 할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에도크라시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후기 인간관계로는 자기 실현인관이에요. 그치? 후기 인간관계로는 자기 실현인관. 인간관계로는 초기 인간관계로는 사회인관이고요. 합리경제인관은 과학적 관리법이야. 그래서 합리경제인관이 고전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인관이 초기 인간관계론이라면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기 실현인관이야. 그래서 인간관계론 했을 때는 초기인과 후기인가를 나누는 문제라면은 초기일 때는 사회인이겠지만 후기는 자기 실현인관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은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인지 후기인지. 되게 인간관계론 할 때는 초기로 나오지만 혹시 시험에서 그냥 전체를 포함해서 사람 연구하는 걸 그냥 인간관계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후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인과는 자, 기억납니까? X인간들, 합리적 경제인은 교환 모형이야. 사회인도 교환 모형이야. 자기 실현인은 통합 모형이에요. 그치? 통합 모형,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를 통합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잡인관이 이거죠. 답은 2번 복잡인관이야. 후기 인간관계로는 자기 실현관이고 이건 복잡인관입니다. 개인의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인정한다. 상황 적응 관리. X인일 수도 있고 Y인일 수도 있어요.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이 맞다, 교환이 맞다가 아니라 상황 적응적으로. 이건 복잡인관이야.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맥그리거는 이 자기 실현인간을 Y로,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X인간들이 있었고요. 아지리스는 X가 미성숙, Y가 성숙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실현인간이 대표적 관리 기법이 엠비오 기법, 참여 관리 기법이에요. 엠비오. 답은 2번인데 이건 복잡인간입니다. 인간관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는. 자, 티브 가설이죠. 공공선택론이야. 내용을 물어봤다기보단 티브 가설은 거의 다 가설만 물어봐. 가정만 물어봐요. 합리경제인, 완전 정보, 이주 가능성, 외부 효과가 없을 것, 규모 경제가 없을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여러분은 은퇴한 사람이야. 어느 지역 가도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소득은 고정된 연금소득, 배당 수입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지방정부의 수입은 재산세 수입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배규모, 재산 규모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혜택과 세금이 같을 거니까요. 답은 너무 쉬웠죠?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은 지방이 하면 안 되고요. 중앙이 해야 될 겁니다. 또는 광역으로 해야 돼요. 왜? 이 지역이 안 가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비용은 이 지역이 다 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보는 거잖아, 지금. 그때는 광역으로 하든지 중앙이 해야 될 겁니다. 다양한 이질적이라는 게 다양한 공공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예를 들게 비싸고 양질인데 되게 비싸. 중간이고 가격이 중간이고요. 싸지만 질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존재해야 돼. 내가 선택할 거니까요. 이사 가면서. 그래서 다양한 다수의 이질적이라는 게 세금 체계와 서비스 체계가 다양한 다수의 지방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존재하니까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요 지방에 가면 서비스가 뭐고 내가 세금 얼마 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 정보 가정이죠. 외부 효과 없어야 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 이주 비용도 없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규모 경제도 없어야 돼. 규모 경제가 존재한다면 한 기업이 한 지역이 다 하는 게 맞아요. 한 지역이 하면 안 되게 중앙이 하는 게 맞겠죠. 그때는 중앙에서 싸게 풀어버리는 게 맞을 거니까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그 지역의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그래서 국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방의 집행기관이고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격이 없습니다. 보다시피 환경청은 환경부 안에 지역 환경청들이, 병무청 안에 지방 병무청들이, 그다음에 경찰청 안에 지방 경찰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야. 그래 특별인 거야. 하나만 할 거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다?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는 교통도 해야 되고 환경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환경청, 뭐 지방교육청, 이게 뭐 그 지방교통관리청, 그다음에 이게 내려와 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정부와 중복, 또 분야별로 지방 업무 관료하는데 사실 도로가 이게 환경 문제인지 교통 문제인지 산업 문제인지 헷갈려요. 이러니까 분야별로 갈라하다 보니까 할거주의라든지 중복의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맞아요. 전문적으로 가르다 보니까 전문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건 맞지만 중앙과 지방,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중복, 또
특별지방행정기관끼리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사례 틀렸죠?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인구 50만 넘어가는 기초시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읍면동하고 똑같아 지금. 틀렸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지방정의 전문성 아니야. 지방정이라는 게 아마 이건 맞을 수 있겠다. 전문성 제고는 맞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이 아니야. 요 특별 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 맞고, 근데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약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뺏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이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 지방행정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건 맞아요. 이건 맞겠지만은 지방분권은 약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옳은 건 몇 번이다? 2번이 맞습니다. 너무나 수준차가 지금 많이 났어요. 지금 19년도는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반부는 상당히 난이도 있게 이게 7급이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후반부는 거의 뭐 기출 지문이었고요. 너무 짤막짤막하게 된 것 같아요. 19년도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또 있어요, 이게. 19년도는 이게 아니었나 봐. 17년도였구나. 그럼 미안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